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서부터 입원하는 것, 통원치료 받는 것, 또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에까지 예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 환자인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는 치료도 하기 전에 약 한 4, 50만 원 정도 합의금을 드릴 테니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의를 유도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2023년도 법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돈 몇 푼으로 흥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사고 초기에 환자를 회유해서 합의가 되면 좋겠고, 합의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2023년도 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진단 제출 의무사항에서부터 개인정보 동의 안내 등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것이 피해자에게는 안내를 한다는 차원이겠지만 피해자는 은근한 압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는 무슨 관계일까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갑이고 보험회사는 을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합의서를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인 을이 합의를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죄 없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보험회사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형국입니다. 2023년도 이전까지는 경상 환자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2주 정도는 입원 치료를 하고서 그것으로 치료가 부족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약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후에 병원 의사들이 알아서 환자를 퇴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치료받을 권리가 2023년 이후와 이전으로 본다면 차이가 있다는 것 제 눈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골절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가 크게 발생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아픈 환자인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경상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편성을 해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피곤하게 해서 무언가를 유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기 합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전에는 사고 이후 2, 3일 내로 조기 합의를 하면 약 한 150만 원 언저리에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좀 넉넉히 해주던 패턴이 있었지만 2023년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치료받으면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을 계속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를 적게 적용한 듯 보여집니다. 겁이 많고 마음 여린 피해자들은 귀찮고 피곤하니까 쉽게 빨리 합의를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약 한 8, 90만 원 정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50만 원 이하로 합의했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2023년도부터는 향후 치료비를 많이 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적은 합의금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한 후에 피해자가 시름시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프게 되면 무척 고생을 할 수도 있고 합의금 몇 푼 받은 것보다도 그 후에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기 합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치료받을 권리 및 정당하게 배상받을 권리와 맞바꾸는 것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 정당하지 못한 회유에 쉽게 동의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초기부터 2023년도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 조항을 잘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의 어떤 이야기도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치료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기 합의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그래도 몸이 좀 더 아플 수 있는데요. 병원 치료 초기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만 잘 기억하고 대응한다면 2023년도 약관이 개정되기 전처럼 마음 편히 치료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좋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단서 발급 시에 가능하면 뇌진탕의 병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염좌만 들어가는 병명은 12급에 해당이 되므로 골절이 없으면 사고 후 4주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를 그때그때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치료를 받는데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뇌진탕 병명이 들어가면 보험회사 지급기준 상해급수가 11급 1항에 해당이 되어져 있기에 추가적으로 진단서 발급하지 않아도 2023년 이전처럼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 편히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심하면 병원 의사는 정밀검사를 한 곳 정도 검사를 해주는데요. 이때 정밀검사를 하고 난 후에 정상 소견이 나오면 매우 다행한 일이죠. 그러나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진단서 병명을 진단서에 잘 기입해야만 추가 진단 제출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정밀검사 판독지상에 디스크로 명시되면 의사들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병명을 넣어주면 그만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이, 두 번째 기타 추간판 장애, 세 번째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네 번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혹은 요추간판 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된 진단서를 병명으로 적어주면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 상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없기 때문에 상해 급수가 12급에 해당이 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사고 후 4주 이상 치료 시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선 병원의 의사들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 위에 설명한 네 가지의 병명도 자주 사용해 오고 있지만 유독 보험회사만 달리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지급 기준에는 상해 급수가 9급 6항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글자가 동일하지 않다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추가 진단 제출 의무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험회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고 다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내가 원하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진단서를 잘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내가 치료받을 권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모르고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의 모순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것을 무기로 법을 모르고 교통사고도 처음인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처럼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반비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 잘 보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